한동훈 이제 비대위원장이 물러났고 지금은 아마 원내대표가 대행을 할 텐데 궁극적으로는 이제 국민의힘 당 대표 비대위원장이 됐든 전당대회를 통한 대표가 됐든 누가 지금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까? 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당대표 권한 대행을 맡고 있는 윤재욱 원내대표가 이제 막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네. 이제 당선자 총회 등을 열지 계획을 하고 이제 누가 당권을 잡을지 좀 의견 수렴을 한다고는 합니다. 네. 이제 진짜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중진 의원들 5선 나경원 의원, 권성동 의원 또 4선의 안철수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총선 참패에 대통령실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 친윤계 인사들이 뒷선으로 물러나고 비윤계 수도권 의원들이 차기 당권 경쟁에 유리한 고지에 설 것이다. 이런 분석이 많긴 합니다. 이런 가운데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신드롬이라고 불리는 김재섭 이제 서울 도봉갑 당선인도 급부상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거의 당대표급으로요? 예. 아,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예, 그런데 이제 방금 전 이제 좀 통화를 해봤는데 네. 이제 본인도 조금은 좀 여권 일각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건 알고 있지만 네. 좀 당황스러워하는 분위기이긴 했고 또 이제 아직 당권에는 좀 부담스럽다 이런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요, 네, 한 기자님 지금 그 국민의힘은 지난번에 이준석 당대표가 36살에 이제 예. 당대표를 맡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김재섭 당선인 나이가 36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국민의힘은 30대 당대표를 이번에는 한번 성공시켜 볼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김재섭 당선인 입장에서는요, 아무래도 지금 당장 뭐 비윤, 쇄신 이렇게 나가가지고 가기보다는 좀 이제 무게감 있는 사람, 또 이제 중진 의원들로 좀 관리형 지도부가 낫지 않겠냐 이런 의견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조금 더 무게감 있게 관리를 해야 될 때다. 뭐 이런 얘기가 더 많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이 중에서 국민의힘의 험지 중 험지인 서울 도봉갑에서 신승을 올린 지금 우리가 이 얘기 나누고 있는 김재섭 당선인 사실은 조국 저격수다 이런 얘기를 한때 들었었습니다. 조국 대표의 딸 조민 씨가 그 도봉구에 있는 병원 한일병원 이제 도봉구 유일한 종합병원 이런 얘기를 듣는 병원인데요. 그때 거기에 왔을 때 이제 그걸 아주 세게 비판을 한 적이 있고 또 서울법대 로스쿨에서 조국 교수의 제자가 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조국 교수를 또 원색적으로 비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밖에 딸을 못 가르쳤습니까 스승님? 뭐 이제 이런 뉘앙스였는데 그 당시에 김재섭 당선인의 목소리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제 학창 시절 형법 교수였던 조국 전 장관께 공식적으로 다시 묻습니다. 조민 씨가 제가 사는 동네 유일한 대형 병원에 의사로 오게 된 것을 비판한 것을 가지고 명예훼손으로 처벌받게 된 이 상황이 과연 당신께서 우리에게 가르쳤던 법과 정의와 자유에 맞는지 다시 한번 묻습니다. 네, 자 그래서 딸을 그렇게밖에 못 가르쳤느냐라는 이제 뉘앙스가 떠오른다 이런 겁니다. 고지고대로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닐 텐데요. 양은경 기자께 여쭤보겠습니다. 자 스승과 제자. 그런데 제자가 스승을 비판할 때 이게 더 이제 매서울 수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김재섭 당선인이 말한 대로 딸을 저렇게밖에 못 가르쳤냐, 이 상황을 정의의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그런 얘기를 했는데 네. 저 상황을 먼저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저게 시점이 2021년 4월이고요. 네. 조국 전 장관, 당시로는 조국 전 장관이었고 뭐 수사하고 기소하고 그렇게 재판 시작될 그 무렵입니다. 네. 그 즈음에 이제 지금 그 조민 씨, 딸 조민 씨가 그 도봉구에 있는 한일병원의 인턴으로 근무를 하고 있다 이제 그런 보도가 났어요. 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지역구 이번에 당선이 됐죠. 네. 김재섭 당시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한 거죠. 한일병원이 지금 도봉구 주민들이 가면은 갈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대형 병원인데 네. 거기에 당시에도 사실 그 자격에 대해서 시비가 있었잖아요. 그런 네. 입시 비리 문제가 이미 불거져서 기소까지 됐고 그러니까 아니 지금 조민 씨가 온다는 게 말이 되냐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글을 올린 데 대해서 좌파 성향 시민단체가 이걸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상황에서 네. 저렇게 기자회견을 열어서 아니 이것을 정의의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라고 물어본 것이고요. 스승과 제자라는 것은 김재섭 당선인이 서울 법대를 나왔습니다. 네. 로스쿨 이전에 서울대 법학부 14년도에 졸업을 했고요. 네. 당시만 해도 이제 조국 대표가 교수였고요. 네. 그래서 이제 스승님한테
정의의 관점에서, 법적 정의의 관점에서 이게 온당하냐라고 그렇게 묻는 거죠. 네. 참고로 이제 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조민 씨가 고소를 취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지금 고소 취하하면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범죄이기 때문에 그대로 종결이 되게 했는데 뭐 사실상 본인도 의사 자격 취소되고 네. 그게 전혀 허위사실 유포가 아닌 것은 뭐 사후적으로 발견된 상태죠. 네. 그래서 아무튼 그게 이제 저쪽에서 고소를 한 걸 취하를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유야무야 됐는데 이제 조국 그리고 김재섭 두 사람이 이제 국회의원이 돼서 원내에 들어왔을 때 부딪히는 광경이 꼭 나올 것만 같아서 그때 어떤 모습들일지 지금부터 벌써 궁금해집니다. 설주환 대변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밖에서 봤을 때 국민의힘 앞으로의 당권의 향방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용산에 어떤 영향력이 미칠 수 있는 소위 우리가 말하는 뭐 친윤 인사들이 오게 된다면 저는 이번에 어떤 민심을 받들지 못했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네. 봅니다. 어찌 보면 지금의 뭐 기존과는 어떤 윤석열 대통령과 대척점에 있었던 정치적으로 당내에서 네. 뭐 안철수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나경원 당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차라리 이렇게 대표로서 당권을 가지고 가면서 향후 2년 동안 그러니까 지방선거까지는 선거가 없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당을 어떻게 잘 꾸려서 굉장히 지방선거에서 어떤 성과를 낼 것인지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네. 지방선거 1년 뒤에 대선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예. 한다면 이 2년 동안 당을 정상화를 어떻게 시킬 것인가. 그다음에 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얘기했다시피 국민의 마음을 어떻게 사로잡을 것인지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 네. 과정이 정말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2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일 수가 있습니다. 네. 저는 그런 부분에서라면 이번에 당선인들 중에서 기존에 어떤 윤석열 대통령과 어떤 비판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대거 수용을 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저는 어찌 보면 국민의힘에서 지금이 기회라고 볼 수 있는 것이 과거 이제 새로운 보수계 그리고 네. 젊은 정치인들이라고 볼 수 있는 김재섭 당선인이라든지 김용태 당선인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이 정말 어렵게 해가지고 올라왔거든요. 그렇죠. 이제 원내 입성을 했기 때문에 네. 이런 분들을 중용을 해서 국민들 앞에 내보이는 것이 오히려 지금의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러한 이미지를 네. 쇄신할 수 있는 저는 어떤 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